KF-21 전투기에 IRIS-T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실사격 시험은 단순한 무기 시험을 넘어 한국 항공방위산업의 기술적 도약과 전략적 전환점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특히 이번 소식을 유럽 주요 언론들이 비중 있게 다룬 이유는 이 시험이 가진 군사적 의미뿐 아니라 국제 무기 시장과 지정학적 구도에 미칠 파급력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은 오랫동안 자국산 무기 체계와 방산 기술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해왔지만 KF-21과 같은 신흥 강자의 부상은 그들의 관심과 경계심을 동시에 자극하고 있었다. KF-21 보라매 전투기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설계 개념과 최신 센서 그리고 다목적 전투 능력을 갖춘 차세대 전력이다. IRIS-T는 독일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단거리 적외선 유도 공대공 미사일로 나토 회원국 다수가 채택한 신뢰도 높은 무기다. 이 미사일은 360도 전방위 교전 능력과 극도로 높은 기동성을 자랑하며 최신 전자전 환경에서도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첨단 센서를 탑재하고 있다. 한국이 이 유럽산 미사일을 KF-21에 성공적으로 통합하고 실사격까지 진행했다는 것은 단순한 성능 검증을 넘어 국제 공동무기 운용 능력을 입증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럽 언론들이 주목한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한국이 아직 양산 초기 단계의 전투기에 나토 표준 무장을 완벽하게 통합했다는 점이다. 이는 단기간에 고도의 소프트웨어 통합과 항전 장비 호환성을 확보했다는 의미이며 이는 전투기 수출 협상에서 중요한 매력 포인트로 작용한다. 둘째, IRIS-T 실사격 성공은 KF-21의 작전 운용 신뢰성을 높이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는 점이다. 특히 유럽에서 이 미사일은 자국 공군의 주력 무기 중 하나이기에 한국의 시험 성공 은호한성과 신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F-21의 이번 실사격은 단순한 무기 통합 절차가 아니었다. 전투기와 미사일 간 데이터 링크, 사격 제어 알고리즘, 센서, 융합, 발사 후 유도 성능 등이 모두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조건에서 검증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사일 제조국인 독일과 긴밀히 협력했으며 이는 양국 간 방산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유럽 언론이 이 사건을 군사 외교의 중요한 이정표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럽의 시각에서 이번 보도는 단순한 외신 뉴스가 아니다. 만약 KF-21이 IRIS-T뿐 아니라 유럽산 다양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다는 신뢰를 확보한다면 이는 곧 유럽 시장에서의 잠재적 구매국 확대를 의미한다. 특히 나토 동유럽 회원국들은 이미 F-16, 유로파이터, 그리펜 등 다양한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지만 유지 보수 비용과 업그레이드 비용이 갈수록 부담되는 상황이다. KF-21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나토 표준 무기를 운용할 수 있다면 이는 기존 유럽 전투기 제조사들에게 심각한 경쟁 압박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번 실사격은 한국이 방산 수출 전략에서 무기 호환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에는 독자 개발 무기 체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글로벌 무기 시장의 표준을 수용하고 이에 맞춘 호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바뀌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방이 아니라 전 세계 군수 시장에서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현실적 판단이자 전략적 포석이다. KF-21과 IRIS-T의 결합은 군사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공중전에서 단거리 미사일은 전투기의 생존성과 직결되며 특히 근접 교전에서는 반응 속도와 기동성이 승패를 좌우한다. IRIS-T는 발사 후 조종사가 목표를 변경할 수 있는 LOAL, Lock on After Launch 기능을 지원하며 360도 전방위 탐지 타격이 가능하다. 이는 곧 KF-21이 현대 공중전에 필요한 모든 근접 교전 능력을 확보했다는 뜻이다. 유럽이 이를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방산 시장의 경쟁 구도 변화다. 현재 유럽 내에서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개발 지연과 예산 초과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KF-21이 신속하게 실전 운용 능력을 입증한다면 유럽 내 일부 국가들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 계획을 조정하거나 KF-21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는 유럽 내부 무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보도가 유럽에서 크게 다뤄진 또 다른 이유는 정치적 상징성이다. 독일산 IRIS-T가 한국 전투기에 장착되어 실사격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한 이유 간 전략적 신뢰관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계기가 된다. 이는 단순히 무기 거래를 넘어 방위산업과 외교가 맞물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평가된다. 결국 유럽 언론들이 KF-21의 IRIS-T 실사격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룬 배경에는 단순한 군사기술 뉴스 이상의 의미가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이며 동시에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본격적인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다. IRIS-T 미사일은 유럽 방위산업의 자존심이라 불릴 만큼 독창적이고 첨단화된 기술이 집약된 무기다. 독일이 주도하고 이탈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참여한 유럽 다국적 개발 프로젝트의 산물로 나토 회원국 대부분이 신뢰하며 채택하고 있다. 이 미사일이 KF-21에 탑재되어 실사격까지 성공했다는 것은 단순한 무기 호환성 검증이 아니라 한국 전투기가 유럽 최정상급 무기체계와 동등한 작전 능력을 가졌음을 입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IRIS-T는 적외선 영상 IR 탐색기를 기반으로 한 이미지 시커를 탑재하고 있다. 이 시커는 단순한 여론 탐지에 그치지 않고 표적의 형상과 패턴을 인식해 목표를 식별한다. 덕분에 적의 플레어, 열기만으로 미사일을 속이는 유인체를 거의 완벽하게 무력화할 수 있다. 이는 구형 적외선 미사일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오경보율과 높은 명중률을 보장한다. 특히 공중전에서 적이 회피 기동과 플레어를 동시에 사용하더라도 IRIS-T는 목표를 지속 추적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갖추고 있다. 기동성 측면에서도 IRIS-T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추진체 설계와 추력 편향 제어, TVC 기술 덕분에 발사 직후부터 극단적인 회전 기동이 가능하다. 이는 근접 교전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하며 심지어 발사 플랫폼이 적과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도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즉 360도 전방위 교전 능력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무기다. 이러한 특성은 고속기동 중인 KF-21의 공중전 운용에 완벽히 부합한다. 사거리 또한 주목할 만하다. IRIS-T는 통상적으로 25km 내외의 유유 사거리를 가지지만 고고도에서 발사 시 최대 40km 이상도 가능하다. 단거리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범위의 교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투기의 전장 유연성을 대폭 높여준다. 이와 더불어 발사 후 조종사가 목표를 변경할 수 있는 발사 후 잠금, LOAL 기능은 다수 표적이 혼재한 상황에서 특히 유용하다. 센서 융합 기술 역시 IRIS-T의 강점이다. 단독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의 AES-A 레이더, 전자광학, EO 센서, 헬멧 장착 조준기, HMD와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해 표적 정보를 갱신한다. KF-21이 IRIS-T와 이 같은 네트워크형 작전 운용을 구현했다는 것은 단순한 미사일 발사 성공이 아니라 시스템 통합 기술력을 입증한 것이다. 유럽에서 IRIS-T를 자존심 무기로 부르는 이유는 이 무기가 가진 독립성에도 있다. 개발 과정에서 미국의 기술이나 부품 의존도를 최소화했고 전량 유럽 내 생산 라인에서 제조된다. 이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수출 제한이 가해질 가능성을 낮추며 구매국 입장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된다. KF-21이 이러한 무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이 미국뿐 아니라 유럽 방산망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KF-21과 IRIS-T의 결합이 갖는 기술적 시너지는 단순히 미사일의 성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발사 플랫폼인 KF-21은 고기동성을 기반으로 한 공중 우세 전투기이며 IRIS-T의 극한 기동성과 결합할 경우 근접 공중전에서의 생존성과 타격률이 극대화된다. 특히 KF-21이 보유한 헬멧 장착 조준 체계와 IRIS-T의 시커가 결합하면 조종사는 단순히 머리 방향을 돌려 표적을 지정하는 것만으로도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 유럽 방산 전문가들이 이번 결합에 놀란 이유는 KF-21이 개발된 지 불과 수년 만에 이러한 고난도 통합 작업을 완료했다는 점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전투기와 미사일 간 호환성 확보에는 수년이 소요되고 특히 서로 다른 국가와 체계 간의 통합은 기술적 난관이 많다. 그러나 한국은 짧은 기간 내에 IRIS-T의 비행 데이터, 발사 재원, 항공기 인터페이스 등을 완벽히 최적화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력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관리 능력 그리고 국제협력 능력이 뛰어나다는 증거다. 또한 IRIS-T는 단거리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중심전, 네트워크 센트릭 워페어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는 미래 전쟁의 핵심 개념으로 모든 전력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전장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형태다. KF-21이 이러한 무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 공군이 이미 21세기형 공중전 개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IRIS-T의 KF-21 실사격 성공은 유럽의 기술 동맹에 상징적 의미를 던졌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수입해 쓰는 수준이 아니라 유럽과의 방산 기술 공유와 운용 철학의 동기화를 보여준다. 유럽 입장에서 이는 새로운 신뢰의 시작점이며 한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강력한 마케팅 포인트가 된다. 이 때문에 유럽 주요 언론들은
단순한 성능 설명을 넘어 이번 사건을 전략적 상호 인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KF-21의 IRIS-T 실사격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 주요 언론과 군사 전문 매체들은 이를 신속하게 일면급 뉴스로 다루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의 국방 전문지와 경제지에서는 단순한 시험 발사 결과가 아니라 유럽 방산 전략에 직결되는 사건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독일의 경우 자국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IRIS-T-ST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와 완벽하게 호환된다는 사실을 자국민과 정치권 모두에게 강조하는 보도를 이어갔다. 독일의 군사 전문지들은 이 사건을 양측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역사적 시험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나토 표준 무장의 운용 능력을 입증하며 국제 신뢰도를 높였고 독일은 자국 무기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일부 매체는 KF-21이 유럽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었다고 분석하며 동유럽 나토 회원국들의 차세대 전투기 선택지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언급했다. 프랑스 언론의 반응은 다소 복합적이었다. 프랑스는 자국의 라팔 전투기와 미티어, 마이카 미사일 체계를 수출하며 시장을 지켜왔지만 KF-21이 유럽 무기와 호환되는 능력을 보여준 것은 잠재적 경쟁 위협으로 해석됐다. 일부 프랑스 방산 분석가는 한국이 단기간에 나토 무기 호환성을 완벽히 확보했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 도약이 아니라 시장 전략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라팔과의 직접 경쟁에서 어떤 차별화 포인트를 내세울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영국의 경우 BBC와 더 타임스 같은 주요 매체는 이번 실사격 소식을 비교적 중립적인 어조로 다루었다. 하지만 영국의 군사 전문 매거진들은 이를 전술적 호환성의 새로운 표준이라고 묘사하며 특히 한국이 유럽산 무기를 도입하는 동시에 자국산 무기 개발도 병행하는 전략에 주목했다. 영국은 이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방산 협력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에 KF-21의 유럽 무기 통합은 영국-한국 방산 협력 논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탈리아 언론은 자국이 IRIS-T 개발에 참여한 점을 부각시키며 이번 사건을 유럽 기술의 글로벌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했다. 이탈리아의 군사 평론가들은 한국이 보여준 통합 속도와 성공률은 전투기 미사일 호환성 개발에 새로운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KF-21이 유럽 전투기보다 낮은 단가로 공급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탈리아의 일부 정치인들은 동유럽 시장 경쟁 구도 변화에 우려를 표했다. 동유럽 언론의 반응은 특히 긍정적이었다.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등은 최근 몇 년간 미국산 전투기 외에 다른 대안을 찾고 있었는데 KF-21이 나토 무기 호환성을 입증한 것은 매우 매력적인 소식이었다. 폴란드의 국방 전문 매체는 만약 KF-21이 대량 생산에 들어가고 나토 무기 표준을 완벽히 지원한다면 이는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방위력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새로운 옵션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럽 언론들이 이번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룬 또 하나의 이유는 방산 외교적 의미 때문이다. 독일과 한국의 방위산업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양국 간 전략적 신뢰 구축의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신속한 무기 조달과 다양한 공급망 확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는데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안정성과 속도는 유럽에 있어 상당한 매력 포인트였다. 일부 유럽 군사 전문가는 KF-21의 IRIS-T 실사격 성공은 유럽이 앞으로 방산 협력의 범위를 아시아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첨단 항공기 제조 능력과 글로벌 무기 호환성을 동시에 확보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동안 유럽 내에서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지연되고 예산 초과가 빈번했기에 KF-21 같은 대안은 실제 구매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처럼 유럽 각국의 반응은 국가별 이해관계에 따라 다소 온도차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KF-21이 나토 표준 무기를 실전 수준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라는 이미지는 확고히 자리 잡았다. 이는 단순한 홍보 효과를 넘어 한국의 방산 외교와 수출 전략에 장기적인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유럽 언론이 이번 사건을 군사기술 뉴스 이상의 가치로 해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KF-21과 IRIS-T 실사격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 성취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유럽 간의 방산 협력 구조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한국이 유럽 무기 제조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수출 시장 확대와 군사 외교의 지형을 재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첫째, 방산 협력이 심하다. 이번 실사격을 위해 한국은 독일 및 개발 참여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기술 데이터를 교환하고
시스템 통합 과정을 조율했다. 이는 단순한 구매 판매 관계를 넘어 공동 개발과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한 기술 공유의 단계로 나아간 사례다. 유럽 측에서도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향후 공동 무기 체계 개발 프로젝트에서 한국을 파트너로 고려할 가능성이 커졌다. 둘째, 수출 시장 다변화다. KF-21은 원래 아시아 중동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삼았으나 이번 실사격 성공으로 유럽 시장 진입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특히 나토 동유럽 회원국들은 미국산 전투기나 유로파이터 같은 기존 플랫폼을 운용하면서도 유지 보수 비용과 업그레이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다. KF-21이 유럽산 무기와 완벽히 호환된다는 점은 이러한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외교적 신뢰 강화다. 군사 장비의 호환성과 공동 운용 능력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동맹과 신뢰의 지표다. 독일과 한국이 민감한 무기 데이터를 공유하고 실사격 시험을 함께 진행했다는 사실은 양국 간 전략적 신뢰가 일정 수준 이상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향후 다른 유럽 국가와의 방산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넷째, 국제 방산 경쟁 구도의 변화다. 현재 유럽 내부에서는 프랑스, 독일, 영국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FCAS, 템페스트 등을 진행 중이지만 개발 지연과 예산 초과가 반복되고 있다. KF-21이 신속하게 개발되고 실전 수준의 무기 호환성을 입증함에 따라 일부 유럽 국가들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KF-21을 중간 대안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유럽 방산업체들에게는 새로운 경쟁 압박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공급망 안정성 측면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무기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유럽 내부에 의존하던 공급망이 정치 경제적 변수로 불안정해지면서 한국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제조 공급 파트너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KF-21과 IRIS-T-T의 성공적인 결합은 한국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신호로 작용한다. 여섯째, 후속 무기 통합의 가속화다. IRIS-T-T와의 호환성 확보는 시작일 뿐이다. 이번 성공을 기반으로 KF-21은 미티어, AIM-9X, AIM-120 등 다양한 단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뿐 아니라 타우러스와 같은 공대지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해상 공격 무기까지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는 곧 잠재 구매국이 필요로 하는 무기 구성에 맞춰 맞춤형 전투기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효과다. 방산 수출에서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은 실제 성능 입증이다. KF-21이 유럽산 최첨단 무기와의 실사격에서 성공했다는 사실은 그 어떤 홍보 자료보다 설득력이 있다. 특히 이번 실험은 공개적으로 보도되었고 독일 등 유럽 국가의 공식 반응까지 나왔기 때문에 신뢰성이 더욱 높다. 이는 향후 수출 협상에서 중요한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KF-21의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한국의 방산 외교 능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동시에 증명한 사례다. 유럽과의 협력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향후 한국 방위산업의 국제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KF-21과 IRIS-T-T 실사격 성공 이후 향후 전개될 미래 시나리오는 한국 방위산업과 글로벌 전투기 시장 모두에 중요한 변곡점을 형성할 것이다. 이번 시험은 단순히 하나의 무기 통합 사례가 아니라 KF-21의 전력 확장성과 국제 경쟁력을 본격적으로 증명하는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단기적으로 한국은 IRIS-T-T 외에도 다양한 무기체계와의 호환성을 빠르게 확보하려 할 것이다.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X, AIM-120과 같은 미군 주력 무기뿐 아니라 유럽과 이스라엘산 정밀, 유도폭탄, 스탠드오프 미사일, 해상 표적 공격 무기 등이 KF-21의 무장 옵션에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다양한 무기 호환성을 갖추면 KF-21은 특정 동맹이나 공급망에 제한되지 않는다 목적. 중기적으로는 KF-21의 양산 및 수출 전략이 본격화될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6년까지 초도 양산형 KF-21을 실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수출형 모델에 대한 협상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IRIS-T-T 실사격 성공은 유럽뿐 아니라 중동, 동남아, 남미 등 다양한 지역에서의 관심을 높이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특히 무기 호환성을 중시하는 국가들은 KF-21을 기존 전투기 대체 또는 신규 도입 후보로 진지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는
KF-21의 개량형 개발이 예상된다. 스텔스 성능을 더욱 강화한 블록 업그레이드 버전, 무인 편대기, UAV와 연동 가능한 네트워크 전투 버전,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대한 다목적 공격형 모델 등이 구상되고 있다. 이러한 개량형은 단순히 성능 향상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무기 통합과 운용 개념 실험의 장이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성공은 한국의 방산 외교에 장기적인 파급 효과를 남길 것이다. 독일과의 협력을 계기로 유럽 각국과의 기술 교류, 공동 개발, 부품 생산 협력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 이상의 경제 외교적 가치를 창출하며 한국을 글로벌 방산 허브로 부상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 KF-21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향후 차세대 무기 공동 개발 프로그램에서 한국이 주요 파트너로 초청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군사적으로는 KF-21이 단순한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차세대 항공전력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세계 전투기 시장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4.5세대 고성능 전투기가 공존하는 양상이며 KF-21은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무기 호환성, 최신 센서 항전 장비를 결합한 균형형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예산 제약이 있는 국가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선택지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KF-21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방산 수출에서 브랜드 신뢰도는 기술적 성능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이며 실전급 시험에서 입증된 성능과 국제적 파트너십은 KF-21의 가치를 한층 높여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관심을 실질적인 계약과 장기적인 운용 파트너십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결국 KF-21은 IRIS-T 실사격 성공을 계기로 단순한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국제형 전투기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다. 향후 몇 년간의 행보가 이 전투기의 최종 위상을 결정지을 것이며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 역시 그 궤적과 함께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